캘리포니아주의 오늘 추가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 또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이외의 지역 감염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LA 한인타운 식당과 야외 패티오에 타인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도 낮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타인종들의 반응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경우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후원한 코로나 백신은 6억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20%나 급증했습니다. 경제 재개와 낮은 모기 지지자율이 원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입니다. 미국이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네, 제2차 코로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12,00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에도 하루 만에 3,000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2,800명을 넘으며 일일 확진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까지 115명이 더 추가되면서 모두 7,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정부가 다시 추가 규제 조치를 내린 지 9일이 지났지만 확진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41만 3,500여 명으로 뉴욕을 제치고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됐습니다. Yesterday, we had 12,807 individuals that wer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12,807 represents the highest reported number in our state. LA 카운티는 하루 새 3,2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와 6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젊은 층들이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아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층들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입원 중인 환자는 나흘 연속 2,2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숨진 사람은 무려 3,400여 명. 독감으로 숨진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독감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First 6 months of 2020, COVID-19 killed more than twice as many people as the flu did over an 8-month period at 3,402. 오렌지 카운티는 767명의 신규 확진자가 오늘 하루 추가돼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외 다른 카운티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카운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1,120명과 1,192명,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08명의 추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식당가의 페리오 야외 영업. 새로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인종 고객들까지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인종들이 한인식당 패티오에 앉아 한국 노래를 들으며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체 손님 가운데 절반 정도가 타인종입니다. 예, 지금 저희 타인종이 한 40% 정도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보면 포장마차 어떤 기분이 나도록 라이트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달고 그래서 포장마차 기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류를 느끼고 싶어하는 타인종들이 한인식당 패티오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 손님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본 포장마차를 식당 패티오를 통해 경험하고 싶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타인종들도 한인 식당 패티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포장마차나 이거 바깥에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류를 많이 타고 나서부터 이제 식사를 할 수 없는데 바깥에서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두 개 합친 것 같더라고요. 한인 업소들의 철저한 방역 실시로 안심하고 주류와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식당 업주들은 SNS로 타인종을 겨냥해 식당 패티오 영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LA 한인 식당가.
한인 식당가의 패티오 영업이 새로운 한인타운의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백신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국민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것이다. 알렉스 에이자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대량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약사인 화이자가 생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약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필요에 따라 5억 회 투약분을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다른 제약사와도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제약사들과 제휴를 통해 백신을 대량 확보한 뒤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제약사가 생산하는 잠재력이 큰 백신 후보를 골라 효능과 안전성이 최종 검증되면 곧바로 백신을 공급한다는 전략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공급망은 물론 주사기와 바늘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 백신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접종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애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행사장에서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석 달 만에 재개된 코로나19 브리핑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나섰습니다. 자화자찬 일색이던 과거 브리핑과 달리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It will probably, unfortunately,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Something I don't like saying about things, but that's the way it is. 마스크 착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And I carry the mask when I have to go. I went into Walter Reed Hospital the other day. I have the mask right here, and I carry it. 그러나 어제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는 트윗을 올리고 불과 몇 시간 뒤 행사에 참석해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누적 환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뉴욕주에 근접했습니다. Our decisions, not our conditions, our decisions that will determine our fate and future as it relates to the spread of this virus.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 코로나19 실제 감염자 수가 확진자의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놔 여전히 미국의 방역 시스템에 허점이 많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제2차 코로나 경기 부양 방안. 민주공화 양당은 큰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말은 고사하고 다음 달 초까지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연방실업수당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2차 경기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본격 협상에 돌입하기도 전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부양책에 급여세 삭감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급여세 삭감안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이 반대해온 코로나19 검사 예산이 부양책에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실업수당이 끝나는 이번 주의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약 연방실업수당이 연장 없이 종료되면 다시 재개될 때까지 주정부의 실업수당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경기부양책 협상이 빨라도 다음 달 초까지는 타결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된 상황에서도 상승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오른 27,00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주미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라는 미국의 결정, 이에 대해 단호하게 결정하겠다는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는 유지됐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플루턴 시의원 선거.
오는 11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집니다. 민주공화 출신 한인 후보들이 각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인 후보들 간의 대결 국면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플러튼시 제1지구. 1지구 시의원 선거에 한인 후보 2명이 맞붙게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앤드류 조 후보와 민주당 소속 프레드 정 후보입니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인 앤드류 조 후보는 지난 1979년부터 플러튼에 거주해온 토박입니다. 조 후보는 치안 강화와 비즈니스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The biggest issues, I believe, are homelessness, public safety, governance of tax revenues, of course, road repairs, and also just to represent the values of Fullerton District 1 residents. 조 후보는 주류 정계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링링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피츠제럴드 전 플러튼 시장, 그리고 영킴 연방 하원의원 후보 등이 조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프레드 정 후보, 역시 30년 넘게 플러튼시에 거주해왔습니다. 사업가이자 스포츠 비영리 단체 대표로 플러튼시 커미셔너로도 오랫동안 활동하며 시정을 일으켰습니다. I have 5 children. They all go to school here in Fullerton District 1. I am running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their values, so their children and descendants can see me and see an equal representation on that city council. 정 후보는 특히 플러튼시 판매세 인상안 같은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레드 정 후보 역시 오시 민주당협회와 셰런킥 실바 가주 하원 등 민주당 정치인으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플러튼시 1지구는 써니힐즈데일과 버닝트리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열리는 시의원 선거는 오는 11월 진행됩니다. 시의원 출마 등록은 다음 달 7일 마감되며 다른 후보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플러튼시 역사상 첫 한인 시의원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모기지 이자율까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주택시장. 전국 주택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달 5월과 비교해 21%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472만 건의 기존 주택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과 비교해 81만 건이나 더 많이 거래된 수치입니다. 이 증가율은 지난 1968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 거래가 급증하는 이유로 3% 아래로 내려간 모기지 이자율을 꼽았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트 거주보다 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것도 주택 판매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6월 주택 구입자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첫 주택 구입자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율을 지역별로 봤을 때 서부가 3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존 주택 판매율을 나타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세크라멘토시에서 북쪽으로 약 150마일 떨어진 라센 카운티 지역에서 2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골드파이어와 호거파이어로 명명된 이들 산불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소방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두 14,000에이크를 전소시킨 산불은 20여 채의 주택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오전까지 5%에 불과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과 중돌의 충돌이 이제는 영사관 폐쇄로까지 전면전 양상입니다. 미국은 주미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정치적인 도발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철수 준비에 작수한 영사관 측이 건물 밖에서 기밀 문서 등 서류를 태우다 화재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제 전격적으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72시간 이내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setting out clear expectations for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going to behave. And when they don't,
we're going to take actions that protect the American people. 미국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를 포함해 10년 넘게 미국 정보를 해킹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했는데 연장선상의 조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立即撤销有关的错误决定。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采取措施，坚决应对。 맞대응 조치로 우한의 미국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에 설치된 첫 중국 영사관입니다. 이에 폐쇄는 극한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인간의 세포 내에는 노화를 조절하는 회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UC 샌디에고 대학 연구팀은 동일한 환경에서 노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세포의 분자 회로가 결정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화를 결정하는 분자 회로를 설계하면 노화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라크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한 명이 또다시 코로나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사망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9년계를 보내 근로자들을 귀국시킬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국인 건설 근로자 수백 명이 머물고 있는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현대건설 소속 한국인 직원 A씨가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지 한국인 근로자가 숨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다른 업체 소속 B씨는 상태가 호전돼 조만간 귀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 현장에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국내 건설사 4곳과 하도급 협력업체 등 한국인 직원 680여 명이 근무했는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지난 14일 105명이 1차로 귀국했고 이 가운데 4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군용기 2대를 투입해 근로자 280여 명을 추가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내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귀국 인력들은 도착 뒤 방역버스를 타고 지정 격리시설로 이동해 격리 조치될 계획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도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하루 추가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비의 절반 정도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승재 특보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에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누적 감염자는 2만 8천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도쿄는 238명으로 누적 감염자 10,000명을 넘었고 가나가와 68명, 사이타마 62명, 지바 40명 등 도쿄 주변 수도권 현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오사카도 121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고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에서도 64명이 확진돼 주로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数だけ見ればやはりこれはもう第2波に入ってきてるんだろうと.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비를 최대 절반까지 보조해주는 여행 장려 정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연휴와 여름 휴가철에 맞춰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데 지금이 그럴 상황이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 12개 국가와 지역에 대해 사업 목적의 왕래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협의에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안과 밖으로 모두 전면전 양상입니다. 중국과는 관세 전쟁에 이어 영사관 폐쇄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해법보다는 정치적인 표다지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를 이용한 내편 만들기,
결국 나라는 4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몸이 편하기 위해서는 입을 닫고 혀를 감추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104일 남았습니다. 이병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